안녕하세요, 미니기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고자산 단어는 저희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출제되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재고자산은 먼저 종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원재료,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끝에 품으로 끝나면 무조건 재고자산입니다. 원재료, 끝에 품으로 끝나면 재고자산인데, 자, 한 가지만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비품은 저희가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종류는 원재료,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저장품, 미착상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가 다 품으로 끝나죠? 그러면 원재료 끝에 품으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재고자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비품은 저희가 무슨 자산에 속하냐면 나중에 배우실 유형자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원재료 끝에 품으로 끝나는 거는 재고자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주로 저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는 원재료를 취득하는 게 시험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무조건 원재료 하나만 나와 주셔야 되고요. 다른 계정 과목을 쓰시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끔 보면 틀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틀려요. 원재료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매입 수수료가 발생됐대요. 또는 매입 운임이 발생됐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수수료 비용을 쓰시거나 아니면 운반비 이런 거를 쓰셔서 틀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원재료를 구입했다, 원재료를 취득했다, 원재료를 매입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무조건 차변에 원재료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생된 모든 비용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가 나오냐면 관세나 통관 수수료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세나 통관 수수료가 나오시게 돼도 무조건 차변에 원재료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원재료를 샀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변에 원재료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상품에 관해서 저희가 많이 다룰 거예요. 이거 상품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원가회계 공부하실 때 상품 대신 제품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상품 공식이 있으세요. 그 공식 5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은요, 순매출액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기초교재에서만 나오고요. 본 교재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5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순매출액의 뜻이 뭐냐면 총 매출액에서 환입이라고 나오는데요. 환입의 뜻은 우리가 조금 쉽게 기억하시려면 반품 아시죠? 여러분들이 반품 기억하시면 돼요. 물건을 팔았는데 다시 되돌아와요. 이걸 우리는 환입이라고 해요. 환장하겠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환장, 팔았는데 다시 돌아왔다. 환장하겠네. 그래서 환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매출 애눌이라는 게 있어요. 애눌이라는 뜻은 뭐냐면 옆에 나오죠. 불량이나 하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를 우리는 애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품은 환출, 환입
요런 식으로 명칭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할인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애누리와 할인이라는 자체는 값을 깎는 거기 때문에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애누리의 뜻은 품질에 하자가 생겼거나 약간의 불량이 발생이 돼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고 하고요. 할인은 뜻이 뭐냐면 조기 회수나 조기 지급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조기라는 거는 일찍이죠. 우리가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회수를 했거나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지급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 매출액의 공식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환입 및 매출 애누리 할인액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껴서 나옵니다. 상품 문제를 푸실 때는 매출 운임이 나오시게 되면 무조건 계산해서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 운임은 저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실 거예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운임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운반비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재고자산 단원에서는 전혀 포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품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매출 운임이 나오시게 되면 걔는 X를 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저희가 아까는 매입이었어요. 매입할 때 발생된 운임, 수수료, 하역료, 관세, 통관수수료는 다 원재료에 포함을 한다. 또는 저희가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상품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출을 할 때는 절대로 운임을 포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 운임은 무조건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순매입액이 있어요.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마이너스 환출, 반품이에요. 애누리, 매입 애누리예요. 불량이나 하자가 생겼어요. 할인이에요. 조기 지급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외되는 게 순매입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입할 때 운임은 무조건 포함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총 매입액 있죠? 여기에는 운임이 포함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매출액에는 운임이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지만 매입을 할 때는 운임이 발생되면 무조건 총 매입액에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매입액하고 매입 운임이 따로 나와 있으면 그 매입 운임을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 문제에서 가끔 따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공식은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는 따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저희가 기초상품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순매입액이라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순매입액 대신 그냥 시험 문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매입액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매입액을 보시고 나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이 있나를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매입액이라고 그냥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가 총매입액인가? 얘가 순매입액인가? 이거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매입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으세요. 앞에 무조건 매입자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방법이 없는가? 자, 매입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아까 말했죠? 매입 운임이 있나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매입 운임 대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래서 매입 재비용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 운임이나 매입 재비용이 나왔다. 얘네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매입액에다가 무조건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매입자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빼세요. 환출, 애누리, 할인을 다 차감을 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순매입액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냥 매입액만 나왔네? 앞에 매입자가 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가 순매입액이에요. 그래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걔네들이 있으면 무조건 빼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순매입액이 산출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입 운임과 매입 재비용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시게 되면 매출 원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으세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초 때 만약에 공부를 잘 해두셨으면 얘가 바로 뭐냐? 상품 매출 이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초 때 상품 매출 이익의 정의를 배웠어요. 상품 매출 이익은 상품을 팔고 얻은 이익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팔아서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익을 다 더한 거를 매출 총이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매출액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순매출액은 판매가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판매한 가격입니다. 그럼 아까 1번에서 순매출액 공식이 있었죠? 총매출액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을 차감한 게 순매출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거래처다 또는 소비자다. 그러면 소비자나 거래처한테 판매한 가격을 우리는 순매출액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판매가에서 저희가 그러면 사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온 가격에 대한 물건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시게 되면 바로 매출 총이익 또는 상품 매출 이익이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판매 가능액이 나와요. 이 판매 가능액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매 가능액이라는 자체는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가가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원가예요. 그러면 판매 가능액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상품 재고액도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가 아니고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으세요. 이 재고자산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만 판매가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원가라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옆에다가 요렇게 T자를 하나 그려놨어요. 요거 보이시죠? 자, 상품 T자인데요.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기초, 이익, 요 이익은요, 매출 총이익을 뜻해요. 그 다음에 기말,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요렇게 T자를 외우셔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기초 상품을 구해라 그러면 시험 문제에다가 요렇게 T자를 그리시고 기초는 X 이렇게 잡으시고요. 순매입액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익 차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매출액 넣으시고 기말 넣으신 다음에 항상 기억하세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저희는 요 X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익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X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기말 상품을 구해라. 그럼 여기에다가 X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자는 정말로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체크한 이 세 가지는요. 기초 상품을 구해라. 기말 상품을 구해라. 또는 이익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요 T자를 그리셔서 계산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상품 공식 5가지를 기억하시게 되면 모든 상품에 계산하는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기초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 상품이 바로 뭐냐면 저희가 기초 때 배웠던 바로 전기 2월이에요. 전년도에서 남은 재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말은 뭐예요? 요 기말 같은 경우에는 요 기말이에요. 기말은 차기 2월이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 상품이에요. 그러면 저희 기초 상품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다 팔고 남아있는 상품이에요. 그럼 제가 말했죠. 매출이 발생을 해야만 판매가가 나오고요. 매출하지 않은 상품들은 다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 상품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 원가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한 거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세요. 가게를 이렇게 차렸어요. 뭐 예를 들어 과일 가게예요. 그러면 과일이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가게를 문을 내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과일이 2개가 남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러면 얘네는 오늘의 기말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됐어요. 또는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얘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남았다. 얘는 기말. 다음 날에는 기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남아있는 물건만 팔 수는 없잖아요. 또 물건을 사갖고 와야겠죠. 그럼 물건을 사갖고 온 거를 순매입액. 그러면 기초 상품과 순수하게 매입한 상품을 다 더하시면 현재 가게에 있는 상품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 내가 4개를 사왔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2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어요. 이 6개에 대한 원가를 다 더한 걸 판매 가능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까먹지 마세요.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은 판매 가능액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다른 공식으로 바꾸면 매출 원가 플러스 기말 상품 재고액도 같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매출 총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나왔어요. 회계 1급을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출 총 이익률로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는 조금 자주 나와요. 근데 1급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 매출 총 이익률법은 조금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요. 뭐 20%, 30%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순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퍼센트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매출 원가 공식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시험 문제를 말씀드리면 보통 시험 문제는요. 이 매출 총 이익률법으로 풀되 여기 위에 있는 3번에 있는 매출 원가 공식 있죠? 얘랑 같이 생각을 하셔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보통 매출 총 이익률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시험 문제는 뭐를 구하라고 나오냐면 기말 상품을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얘를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법이 나왔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해라. 그럼 먼저 매출 총 이익률법으로 순매출액 곱하기 1-%로 계산을 하시고요. 그럼 매출 원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기초상품 제시할 거고 순매입액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을 뺐을 때 이 금액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법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요점 정리 재고자산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 3번하고 매출 총 이익률법에 관련된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고자산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단어는 조금 길어요. 재고자산은 총 3파트로 나눠서 요점 정리를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민혜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